저기 되뇌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은 가설에 기초하고 엉터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는데 그 기초로 해서 정신분석을 발달시키고 있음으로써 전면 부정되어야 된다. 우리의 뇌가 생각과 사고, 행동을 관할한다. 뇌를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정신분석학을 제대로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뇌가 변형계를 통제해야 된다. 이해가시죠? 이 기본 능력을 키워줌으로써 우리는 정신분석학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이론 전개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대뇌가 변형계를 통제함으로써 통제하는 능력을 기울임으로써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부분이 어떤 본능이라든지 감정, 충동 이런 것들을 통제를 하는 능력을 불러주는 것. 그래서 생각과 사고를 자기가 하는 것. 원하는 쪽에 비정상적으로 발달시키기보다 정상적으로 발달시켜주는 것. 이 부분을 가르쳐주는 게 인지치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뇌의 작용을 이해를 하고 마음의 구조를 대뇌가 변형계를 왜 통제해야 되지? 마음의 구조를 뇌의 구조를 이해를 해야만 우리가 그렇죠. 정신분석학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환자 자신이 스스로 뇌에 우리가 영향을 끼치는 약물을 먹어서는 안 되는 거구나. 우리가 스스로 마약이나 술 이런 것들을 어떤 약물을 통해서 뇌를 파괴시키면 우리가 정신병이 걸릴 수 있구나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뇌를 튼튼하게 해야 되겠습니까? 튼튼하게 해야 되죠. 위해되는 요소 저는 마약, 도박, 술 일체 안 합니다. 약물도 안 먹습니다. 식품, 식사만 합니다. 인공적인 약물 싫어해서 안 먹습니다. 튼튼하기만 합니다. 저는 정신병도 없고요. 대체 정신병에 있어서 의사가 어떤 특정 목적을 가진 불순한 존재들이 정신병을 멋대로 판단하지 못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신병을 판단하는 기준을 전 세계가 누구나 갖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경찰관도 갖고 일반 사람도 갖고 있고. 하나는 지성입니다. 지능. 언어 능력에 있어서 논리 정연하고 언어가 의사소통에서 전혀 문제가 없으며 법적인 의사 필요가 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정신병이 아닌 겁니다. 국가가 할 일은 5천만 정신의 하나하나를 분석해서 조금만 안 좋은 것이 있으면 정신병 구속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이 범죄를 했을 때 관련된 절차를 따라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구금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지성 부분에 있어서 이상이 없어. 논리 정연하고 말에 있어서 이상이 없어. 그러면 법적 의사가 필요가 없으면 정신병이 아니다. 과민하게 정신병이다라고 생각하면 자기는 정신병자이므로 항상 주눅들이 살게 되겠죠. 정신병자가 아닙니다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정신병은 법적인 문제, 어떤 법적 형법을 어기는 법적인 문제하고 연결이 돼서 살인을 저질렀다든지 강도를 했다든지 이렇게 충동적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그 관련된 형법을 따라 처리를 해라. 왜 멋대로 구속영장을 정신에 조금이라도 5천만 인구 한 사람의 특정 누구를 관찰해 대통령 장관 이렇게 행정기관에 관찰해서 문제 있다 그러면 확 구속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정신병이냐라는 거죠. 그 사람의 논리 정연하고 논리적인 것 언어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 그렇죠. 언어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 거죠. 논리적이고 법적인 의사가 필요하고 자기 대화 소통하는 데 지장이 없는데 왜 이 사람이 정신병이냐라는 거죠. 정신병이 아닌 거죠. 그렇죠. 문제가 심리적인 갈등이 없는 사람이 어딨냐고. 완전한 사람이 있으면 인간입니까? 신이지.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국회의원이나 행정기관에서 완전합니까? 안 합니까?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인간이라고요. 우리는 불완전한. 그래서 따라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죠. 논리 정연하고 법적인 의사가 필요하시고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으면 문제가 없다. 법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성 부분에 이상이 없으면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상이 없으면 그것이 범죄가 연결됐을 때 우리 형법과 구금을 해야지. 그것도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5천만 원을 완전히 좀 봐가지고 5천만 원 누구의 마음을 딱 봤는데 거기가 딱 이상을 발견해 구속시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지능 부분에 이상이 없으면 문제가 없다. 두 번째는 감성 부분에서 그렇죠. 감정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죠. 사람마다 다 똑같지라는 다혈질인 사람이 있고 차분한 사람이 있고
범죄가 연결됐을 때 이것도 이제 문제를 해서 그때 구금해라. 조금이라도 그러면 제 감정에 조금 변화를 보냈다면 구속. 이게 정신병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게 저는 헌법소원을 낸 사람으로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체계를 완전히 뒤흔들고 있어요. 헌법에는 그렇죠. 그 함부로 영장 없이 남의 집 들어가서 주거침해해서 체포하지 말라. 이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행정법은 헌법보다 더 세냐라는 거죠. 더 쓸 수가 없죠. 근데 어떻게 남의 집에 막 들어가서 행정기관이 장이 아니 행정기관이 장이 무슨 뭐 판사입니까? 구속영장 발부하게 행정기관이 장이 뭐 이렇게 길거리에 난동 피우는 사람 탁 어떤 데는 뭐 난동 피우자 남의 집 들어가서 막 잡아갔거든. 아니 이게 조선시대 사또도 아니고 그게 말이 됩니까? 현행법을 어겼을 때 현행범이었을 때만 체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경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경범 저질렀으면 경범죄에 맞게 해봐 처벌하고 형법을 살인이라도 중대사건을 악력범죄를 저질렀어요. 그에 따라 체포해서 현행범이니까 잡아가둘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바에야 멋대로 행정기관의 장이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조선시대 사또인가? 우리는 헌법 체계를 현대화된 헌법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이 그렇죠.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사가 발행할 구속영장에 따라서 구금되어야 되는 것이 정상이다. 나머지는 정상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소원 낸 사람은 정신지능에 이상이 없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건 논리 정연하고 법적 요사를 필요가 있습니다. 정신병 아닙니다. 감정 부분에서도 왔다 갔다 하고 범죄 연결됐을 때 구금해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함부로 남을 구금하자. 보호자 동의 있으면 가둘 수 있다. 이거 보호자가 판사냐라는 거예요. 보호자가 검사고 보호자가 경찰이야. 사설구급자는 자영업자들인데 자영업자들이 어떻게 건수를 늘려 자기 돈과 관련돼. 정신과 의사 중에는 국립병원 정신과 의사들이라든지 다른 정신병원 돈 되면요 병원 10개도 차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해 100억씩 200억씩 늘면 100명 1000명 가둘 수 있다고요. 서로 짜고서 그런 일을 후보기 이거 개입 안 하겠습니까? 이론적으로 개입하죠. 사기꾼들도 할 수 있고 돈 있으면 정신병원 하나 차리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돈을 가진 문제들이 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악용되는 이 법이 빨리 개정이 되고 헌법에 맞춰서 어떻게 헌법보다 더 세냐라는 거죠. 행정법이 헌법보다 남의 감금죄잖아요. 보호 협박이 아니라 그냥 가둬가지고 돈 내놓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너무 이 법이 존재함으로써 한국 어떤 국민들에게 유용하기보다는 악법이 되고 있다. 이것이 많은 사람을 피해를 끼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범죄 연결됐을 때 처벌하세요. 경범죄를 경범죄가 있잖아요. 처벌하고 그다음에 따라서 현행법을 따라서 처벌하는 거예요. 범죄를 저지를 것 같다. 5천만 원 사람 정신 이상하네. 보통 쭉 보다가 행정병한테 제가 잡고 구속시켜. 이러면 안 된다. 그게 정신병이라는 거죠. 그게 말이 안 됩니다. 우리는 보다도 현대화된 사회 속에서 조선시대 사또도 그러지 않았을 것 같은데 조선시대 사초도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5천만인게 정신 후회를 어떻게 잘 알고 그렇게 현행법을 어겼으면 경범죄면 경범죄에 맞게 처벌을 형법에 맞게 처벌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상적으로 좀 가야 된다. 이건 좀 비정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능에 이상이 없고 감성에 이상이 없을 때 현행법과 연결돼 갖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때는 그 사람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뭐 어떤 슬픈 일을 당했다. 그러면 너무 지나치게 슬퍼하면 그 사람 정신문제인데 구속시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좌절하고 있어. 실직 상태든지 아니면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고 어둡게 그렇죠. 지낼 수도 있지. 도와주는 게 낫지 않아요? 네. 어둡게 지내고 있으니까 구속시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건 정신병이다.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신 어떤 지능에 있어서 문제가 없고 감성에 있어서 문제가 없고 범죄에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왜 정신병이냐라는 거죠. 그리고 왜 그걸 현행법과 반대되게 그 헌법도 이겨불고 정신건강보건법 행정법인데 헌법도 이겨불고 형법도 이겨불고 구금죄, 감금 구금죄, 협박죄 병원에서 구타 안 일어난다 어떻게 해요? 정신과 의사 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데 왜 정신과 의사가 마음대로 주사 놓죠? 저희들 치료를 거부할 수 있다고 나왔는데 치료를 거부할 수 있고 퇴원할 수 있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호자 동의 없이는 못 나오죠? 이 두 가지가 서로 상충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신건강보건법 빨리 앞법을 제거하고 많은 사람에게 유용한 법으로 거듭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보호자 동의를 일단 아무나 구속시킬 수 있는 구속영장 발부를 아무나 검사보다 세고 판사보다 센 것 같아요. 판사도 죄 있어야지 구속영장 발부하는데 참, 검사보다 세고 판사보다 세고 보호자가 더 센 것 같아요. 또는 사설구급차 구급대원이 자영업자들이 중고차 시장으로 차 사갖고 등록할 수 있는데 건수 늘리려고 그러죠. 또는 돈 되면 얼마든지 조폭도 개입할 수 있는 돈 되는 곳은 항상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꼬이죠. 사기꾼, 뭐 조폭, 모험 같은 사람들이 범죄 조직도 대형화될 수 있거든요. 병원 여러 개 차리고 국립병원 영사들과 연결을 짜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협박을 통해서든 커넥션을 통해서든 100억 한 해 10억, 20억, 30억, 40억 100억 올라가면 재산 올라가면 안 할 사람 없습니다. 속히 이 악법을 없애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뇌와 DNA가 변형계를 통제해야 된다. 우리는 뇌가 생각과 행동을 결정하고 있으며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은 맞지 않는 가설이고 엉터리라 그에 기초해서 우리가 정신을 치료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뇌가 우리 몸을 통제한다. 이렇게 뇌에 한 대 빵 맞으면 통제 못합니다. 그래서 뇌가 통제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뇌를 연구함으로써 우리가 정신분석학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판단이에요. 이게 진짜 어이가 없는 부분이에요. 프로이트 정신분석 완전히 엉터리예요. 완전히 거짓입니다. 저는 그 거짓에 기초해서 정신분석을 하고 싶지 않고 그래서 뇌가 우리 몸을 통제하고 생각과 사고를 통제하기 때문에 뇌의 가소성을 믿습니다. 에 따라서 어느 쪽으로 밝은 쪽으로 어떤 쪽으로 발전시키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를 결정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서 생각이 행동이 습관이 그 나를 구성하고 내 인생을 영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대뇌가 기본적으로 담당한 역할은 지능, 학습, 판단이다. 그래서 부위에 따라 기능이 다르고 운동, 감각, 언어, 기억, 고동 정신기능, 생명 유지에 필요한 각성, 자율신경계 조절, 호르몬 생성, 항상성 유지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잔해 운에는 각각 처리하는 정보가 나뉘어져 있고요. 자반과 우반구조 한쪽 뇌가 질병 등으로 망가질 때 남은 한 뇌가 망가진 뇌 정보까지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 이거를 뇌 가소성이라고 하는데 뇌 가소성은 또 하나는 그렇죠. 어떤 쪽을 발전시키느냐에 따라서 그쪽이 발전되는 이것도 뇌 가소성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뇌 가소성에 대해서 보면은 이게 지금 나무위키 자료입니다. 나무위키 자료인데 구글 자료, 구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뇌세포와 뇌 부위가 유동적으로 변하는 것을 뇌 가소성이라고 합니다. 어떤 보면은 뉴런 등의 뇌세포가 연구 결과에 따라 학습이나 자기가 계속 지속적인 학습을 하거나 여러 환경에 따라 뇌세포가 계속 성장하거나 쇠퇴한다는 특정 부분이 발달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뇌 가소성이다 말씀드립니다. 뇌 가소성이 최초로 실험으로 입증된 사례는 강박장애 환자를 인지행동 치료하면서 뇌가 변화하는 것을 영상으로 찍은 것에서도 한번 이것을 구체적으로 과학화시켜서 뇌 가소성을 확인했다라는 거죠. 장애가 있을 경우에 장애가 발생한 뇌부의 기능을 다른 뇌부위가 떠맡는 것이 가능하다. 쉽게는 독서에서의 독서 또는 멀리는 학문 연구, 각종 지식과 습득, 여러 운동까지도 포함합니다. 직업군과 포함해서 특정 어떤 직업을 가졌을 때 그쪽 뇌가 발달하거나 오른쪽이 발달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왼쪽이 발달할 수도 있고 골고루 발달할 수도 있고 특정 영역이 발달할 수 있다. 미술하는 사람들이나 음악하는 사람은 그쪽 영역이 발달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부분을 개인적으로 학습을 통해서 발달시킬 수 있다. 이게 이제 뇌의 가소성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는 독서에서부터 멀리는 학문 연구, 각종 지식을 습득하고 지식을 연구할 수 있는 행위의 기반, 뇌의 가소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인간은 학습을 할 수 없는 동물이 되다. 뇌의 가소성은 학습과 연결이 돼 있다, 안 돼 있다? 네, 돼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학습을 해서 그쪽 부분을 운동을 열심히 해갖고 그쪽 부분을 발달시키고 운동 감각을 발달시키며 운동 신경을 발달시키며 뭐 어떻게 학습, 미술, 음악, 과학 이런 것들 발달시켜서 그쪽 부분을 발달시켜 논리적인 사고를 발달시켜서 그렇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부분을 발달시킬 수 있다 없다 발달시켜서 그것은 어떻게 한다 학습에 의해서 그리고 구글 같은 거 궁금한 거 5분 10분이라도 계속 보면 논리적인 사고와 글들이 내 뇌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논리적인 인간이 점점 돼가는 겁니다. 학습과 관련이 있다 이런 것은 이성적인 합리적인 부분을 강화시켜서 그리고 본능적이고 충동적인 것, 감정적 부분을 통제해야 된다. 대뇌가 변형계를 통제해야 된다는 게 제 이론입니다. 이게 저는 옳다고 뇌가 우리의 뇌를 이해함으로써 우리 정신을 이해할 수 있다. 생각과 행동을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를 그렇죠. 우리 마음을 어떻게 발달시켜야 돼? 우리 육체를 어떻게 발달시켜야 되는지. 비정상적으로 발달시키면 우리가 육체가 파괴되는데 인간은 마음은 우리 뇌의 정신 구조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비정상적으로 발달시켜도 파괴되지 않는다? 파괴된다. 파괴되기 때문에 그걸 하지 말라. 어떤 막 남을 막 괴롭히는 그런 행동을 한 사람들에게 청소년들의 뇌를 봤더니 뇌 구조가 변해 있더라라는 것. 이것도 뇌 가소성 하나의 그런 부분이죠. 뇌 가소성이 최초로 실험으로 입증된 사례는 강백장애 환자를 인지행동 치료하면서 뇌가 변화하는 것을 영상으로 찍었다. 우리는 뇌가 변화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것을 좋은 쪽으로 변화시킬 것인가 나쁜 쪽으로 변화시킬 것인가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라 달려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보면은 독서에서부터 멀리는 학문 연구, 각종 지식을 습득하고 지식을 연구할 수 있는 행위의 기반, 뇌의 가소성이 존재하지 않다면 인간은 학습을 할 수 없는 동물이 된다. 실제로 독서의 경우 상당한 오랫동안 뇌가 훈련을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거죠. 독서를 하면서 각자 뇌 부위가 독서보다는 구글 자료를 찾아서 궁금한 것을 5분 10분이라도 꾸준히 매일마다 공부하세요. 그러면 굉장히 똑똑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외국어 학습의 경우에도 특정 뇌 부위가 발달한다고 한다. 이런 것들은 신경과학적 차원에서 볼 때는 신경가소성이라고 하는데 신경사의 연결이 강해질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이 발달하느냐에 따라서는 어떤 것을 학습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있다. 음악, 미술, 그다음에 그럼 마약도 도박도 그렇죠. 섹스도 학습을 그쪽 부분이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유흥의 부분도 발달할 수 있고 악의 영역도 발달할 수 있고 선의 영역, 정상적인 영역도 저는 선의 영역이 정상적인 영역이라고 개인적으로 신앙이 맞아서 그런지 모르겠네요. 정상적인 세계고 악의 영역은 비정상적인 세계. 비정상적인 세계가 자신의 뇌에 구축되기를 원하면 그쪽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라. 맞으면 지옥이 있다. 그런 악마적인 인간도 탄생할 수 있어요. 계속 학습의 결과, 자의와 타의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자신이 원하는 존재를 따라서 나는 빛의 존재고 싶다. 그러면 정상적인 부분을 정상적인 세계의 인간이 되고 싶다. 그럼 정상적인 부분을 지속적으로 살아있는 동안 매일마다 꾸준히 한 번 딱 했다 해서 정상적인 인간들은 그렇죠. 우리도 몸도 그러잖아요. 치료하려면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우리가 밝은 인간이 되느냐, 어두직직한 인간이 되느냐.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들이 선택에 따라서 꾸준히 하느냐 안 하느냐. 조금만 노력, 하루 5분이라도 꾸준히 하시면 부분이 발달한다 안 한다? 발달한다입니다. 이게 뇌 가소성을 따라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발달시킬 수 있다. 특정 부분을 이라는 것이죠. 자반구는 지식에 기반한 정보 처리, 언어와 문자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논리력, 어휘력을 담당한다. 잔해에 손상을 입어 언어 기능이
망가졌을 경우 언어 처리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뇌에 어떤 바이러스가 감염이 됐거나 물리적인 타격이나 혈류 장애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때 이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운해는 언어를 이해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자신의 생각을 언어로 표현하지 못한다. 운해에 바이러스 감염, 뭐 어떤 손상에 의해서 뇌 손상이 이루어졌다면 그래서 언어 부분이 생각은 있지만 언어가 잘 안 돼. 그래서 중풍 걸린 사람이 마음에 이렇게 생각은 있지만 말로서 표현이 안 되는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 바이러스 감염과 또는 혈류 장애, 혈관이 막혀서 그것이 뇌신경세포가 망가졌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오방구는 각종 감각기관으로 받아들인 신호를 통해 현재 상황을 머릿속에서 재처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풍경의 아름다운 색감, 냄새, 맛, 음색 등의 신호를 받아들인 즉시 뇌 내 재생하는 시스템이 운해에 있다는. 그러니까 자아내는 그 어떤 논리력, 어휘력을 담당한다. 언어나 문자를 이해하고 상대방 말을 들을 때 해석하는 논리력, 어휘력을 담당한다. 자아내에 손상을 입을 수 있고 손상을 입었을 때는 언어 처리에 문제가 생긴다. 운해는 언어를 이해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자신의 생각을 언어로 표현하지 못한다. 언어로 표현하는 것은 자네네요. 언어나 문자를 이해하고 해석한 논리력, 어휘력. 오방구는 풍경의 아름다운 색감, 냄새, 맛, 음색 등의 신호를 받아들이는 즉 뇌내를 뇌내 재생하는 시스템 운에 있고 운에만 가지고는 글자, 숫자 같은 걸 보아도 그 형상과 모양을 볼 수 있을 뿐 뜻은 이해를 할 수 없, 뜻은 알 수 없어서 벽연과 한 덩어리 같은 느낌밖에는 받을 수 없다. 우방구는 이와 더불어 사람을 인식하는 역할은 운해가 망가질 경우 안면 인식 장애 같이 사람을 구분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네와 운해가 서로 협력해서 움직인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보통 보면은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뇌를 연구를 해야만 정신분석학은 이렇게 연구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정신은 뇌를 연구를 해야 된다. 브레이드 정신분석학은 가짜다, 엉터리, 거짓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거짓의 기초에서 해서는 안 된다. 뇌가 생각과 행동을 통제한다. 뇌를 연구를 하고 뇌의 가소성을 따라 우리가 어떤 부분, 밝은 쪽이냐 아니면 어두운 쪽이냐, 정상적인 쪽이냐 비정상, 이거를 발달시켜 나가는 노릇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마음의 기술, 그래서 마음의 컨트롤 부분을 학습을 시켜줄 수도 있다.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인지치료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브라이트 정신분석학은 완전히 엉터리고 가짜입니다. 언어를 배우기까지 우방구는 자방과 동등한 입장이라고 인지한다. 언어를 배우고 논리적인 사고가 발달하면 우방구는 원리와 농어를 담당하는 자방구에 협력하게 됩니다. 자방구가 약간 의식의 주도권을 잡고 우방구가 서포트하는 형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자방구, 우방구도 각각 논리적인 부분과 이성적인 부분은 자방구가 보통 하고 우방구는 약간 감정적인 부분, 이 부분을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딱 맞아떨어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죠. 자방과 우방구를 연결하는 뇌령이라는 게 있는데 끊어지면 서로 정보를 나누지 못해서 따로따로 정보를 처리하게 됩니다. 우방구가 멋대로 인식하고 행동하는 경우도 있다. 자방과 우방구는 같이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뇌에 물리적인 타격을 받거나 혈류장애가 생겼을 때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 바이러스 문제일 수도 있다. 바이러스가 어떤 특정 부분을 마비를 시켜주거나 기능장애를 일으켜줄 때 그게 잘 안 되겠죠. 가동은 하긴 하는데 원활하게 가동을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 어떤 바이러스와 어떤 신경작용에 있어서 지장을, 뇌 신경에 지장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도가 심해지면 우방구가 컨트롤하는 왼손이 왼손은 이제 우방구가 컨트롤하는데 의지하는 관계없이 마음대로 행동하게 된다. 이러한 증상을 외계인 손 증후군이라고 한다. 바이러스 연관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유타 대학에서는 1000명이 넘는 실험자들의 연구에서 사람들이 한쪽 뇌를 다른 쪽 뇌보다 더 사용하지 연구했다. 사람들의 특정 행동을 할 때 특정 부위의 뇌를 더 사용했다. 종합해서 평균을 내보는 사람들은 자네의 우뇌를 비슷하게 사용하고 있었다. 자네의 우뇌는 함께 움직인다.
말을 할 때 자네만 쓰는 게 아니라 두 개 가치가 협력을 한다는 거죠. 자네는 문법 단어, 언어의 이성적인 면을 관장한다. 운해는 단어의 감정적 여파, 어감 등의 감성적 측면을 관장한다. 그러니까 자네가 보다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또는 운해가 감성적인 부분을 대략적으로 담당할 수 있으나 두 가지가 같이 움직여야만 제대로 표현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네와 운해를 동시에 동시에 발달시켜야만 정상적인 언어 사용이 가능하다. 자네와 운해는 협업을 목표로 한다. 그래서 경쟁 관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습을 통해서 이걸 강화시킬 수 있다 없다? 네, 강화시킬 수 있는 거죠. 이성적인 논리적인 부분을 제가 강화시켜서 대뇌가 변형계를 통제해야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은 바로 이런 이론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은 엉터리며 저는 전혀 믿지 않습니다. 허황된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가설인데 왜 그걸 가설을 기초로 해서 하고 있느냐. 뇌를 연구해라. 그래서 뇌를 이해를 함으로써 우리 인간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뇌 작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정신분석학에 있어서 뇌를 반드시 연구해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뇌 전두엽 같은데 대뇌에서 가장 큰 엽이고 운동피질과 전전 두피질로 나뉘고요. 전두엽 맨 앞에 있는 부분이 전전 두피질인데 하나의 감각계로부터 들어오는 정보가 1차적으로 도달한 부위는 아니지만 신체 내부를 포함한 모든 감각계 정보를 받아들이는 부위다. 언어 기능과 감정 중추를 조절하고요. 이마 부분 전두엽 절제술을 받으면 감정 통제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이것은 전두엽 내에 전전 두피질을 상실했기 때문에 감정 통제가 안 되는 것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부분이 바로 전전 두피질이 담당하고, 이걸 절제를 하면 이것이 감정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대뇌가 변형계를 통제하는데 문제를 일으킨다 이 말씀이죠. 측두엽은 이렇게 청각이 1차적으로 전달되는 부분, 언어의 이해와 귀로 들어야 되죠. 언어의 이해가 관여해서 구어의 경우 측두엽이 손상되면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된다. 뇌가 손상이 되면 말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없다? 그렇죠. 말에 지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병을 판단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뇌가 물리적인 손상을 받았거나 머리 땅 때리면 휘렁휘렁해서 말 못하잖아요. 중풍 걸렸을 때도 혈류장애로 인해서 막히면 말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마약 먹으면, 술 같은 거 먹으면 뇌가 취해가지고 해롱해롱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마약이나 술 같은. 그래서 뇌가 언어와 언어의 장애와 관련이 있다 없다? 있다. 바이러스하고도 관련이 있을 수도 있어요. 바이러스와 치매에 걸린 사람 말 제대로 하던가. 이 논리적인 게 잘 안 되죠. 네, 그래서 바이러스도 관련돼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뇌를 연구해야만 인간의 정신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은 완전히 엉터리다라고 하는 가설인데 왜 그걸 믿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의 얼굴을 알아보는 기능을 측두엽이 갖고 있고 정서나 동기, 행동 등에 관여합니다. 두정엽은 대뇌의 윗부분에 위치한다. 어떤 촉각이나 근신, 장수 용기, 관절 수용기에서 유입되는 신체 감각 정보를 처리한다. 각 신체에서 오는 감각 정보는 두정엽에서 모여서 신체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합니다. 이렇게 공간 감각, 이렇게 위치 감각 이런 것들 할 때 이게 빵 때리면 그 사람 운동 못합니다. 팍 때리잖아요. 그럼 쓰러집니다. 무술할 때도 저도 좀 사용할 수 있는데 위험해서 안 합니다. 각해와 연상회로 나뉜다. 왼쪽 각해가 연산, 추상화, 단어 찾기를, 왼쪽 연상회가 주로 손에 있는 익숙한 행동의 실행, 운해가 신체 이미지 형성을 담당한다. 오른쪽 각해를 전기로 건드리면 유체 이탈을, 약간 이상한 감각, 이상한 기분을 체험할 수 있나 보죠. 체험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후두엽은 그 대뇌 뒷면에 위치하는 엽이고 시각 통내에서 입력을 받고, 후두엽의 가장 뒷부분은 1차 시각 거칠이라고 하며 시각 기능에 관여한다. 임사체험 경험자한테 자신이 터널을 건넜다는 말을 종종 했는데 산소가 부족하면 그와 비슷한 환각이, 제가 말씀을 드렸죠. 대뇌에 산소가 부족하면 뇌가 정상적인 기능을 할까 잘 못하게 됨으로써 혼돈된 정보를 가지게 된다. 이렇게 고산지대에 올라가가지고 산소가 부족한
지속적으로. 그래서 바위를 사슴으로 착각한다든지 정보의 오류, 판단이나 행동에 지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위를 바위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뇌에 산소가 혈류장애가 생기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는 거죠. 당뇨병 환자들도 그러죠. 횡설수술하는 경우도 있어요. 술 먹었을 때도 횡설수술. 그건 술이나 마약이 한 건. 횡설수술하는 게. 또 하나는 산소 부족이었을 때 간성 혼수 상태에 있는 게 횡설수술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다. 중풍 걸렸을 때도, 치매 걸렸을 때도 횡설수술. 그것은 혈류장애와 바이러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산소가 부족하면 이렇게 비슷한 환각, 뇌에서 환각이 생긴다. 이건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뇌 섬엽, 전두엽과 두정과 축두엽을 구분하는 가쪽 고랑대에 숨어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각 겉질에 위치해 있으며 의식 감정들과 연관되어 있다. 대뇌 기저핵은 대뇌 겉질 시상 신경 소묘들로 연결돼 운동 조절에 관여하죠. 어렸을 때 손상이 보면 지적 장애가 생깁니다. 시각 장애가 나타납니다. 이 기저핵, 뇌들보, 기타 기관은 뇌들보, 뇌량, 이렇게 좌우 대뇌 방구를 연결하는 역할을 뇌량인데 뇌들보죠. 그다음에 기저핵은 이렇게 어렸을 때 손상이 보면 지적 장애와 시각 장애가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 뇌하수체는 신체 대사 및 생식과 관련된 여러 호르몬을 분비한다. 그러니까 지금 살펴볼 것은 제가 변형계인데 이 기저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지적 장애와 그다음에 시각 장애가 나타나는 부분이 어떤 어렸을 때 손상을 입었을 때 이게 나타나는데 약물로 인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뇌에 어떤 영향을 좋지 않게 주는 약물로 인해서 뇌 이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마약, 그다음에 술, 기타 약물도 가능합니다. 병원 약물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기저핵이라는 것은 대뇌 수질 안쪽에 신경세포체 집단을 이루는 뇌의 부위입니다. 대뇌 피질, 시상, 뇌관 등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손상을 입으면 지적장애와 시각장애가 생긴답니다. 제가 지금 살펴볼 것은 변형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동영상에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대략적인 것만 얘기하고 제 정신분석하고 이론을 제가 새로 쓰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독자적인 연구를 잘하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엉터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학도 제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또 식품과 약초를 통해서 치료하는 그래서 특허를 10개를 냈어요. 그래서 엉터리가 아닙니다. 저는 과학적인 이론을 따라 공부를 했고 과학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저는 과학기술을 발표하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엉터리가 아니라는 거죠. 변형계는 대뇌 피질과 정신분석하고도 제가 지금 새로 쓰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제가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적으로 연구를 한 결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변형계는 대뇌 피질과 간뇌 사이의 경계에 위치한 부위다. 겉에서 보았을 때 귀 바로 위쪽에 위치해 축두엽의 안쪽에 존재한다. 감정, 행동, 동기부여, 기억, 후각 등의 여러 가지 기능을 담당. 대뇌 변형계 둘레 계통이라고 한다. 전형계라는 개념은 정신의학, 신경의학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정확한 기능과 정의는 계속 변화하고 있다. 희한해. 그다음에 또 저거 해마는 보면은 뿔처럼 곡선으로 생긴 두 개의 조직이고 끝에 편도체가 있다. 인지 능력과 관련이 깊고 장기 기억 형성, 공간 지각을 위해 필요한 조직이다. 해마가 손상되면 손상되기 전의 기억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손상된 이후에는 새로운 기억을 생성할 수 없다.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기저핵도 그렇고 손상이 되는 부위에 따라서 그 기능을 할 수 있다 없다? 네, 할 수 없습니다. 그럼 뇌가 정신현상을 담당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아니, 맞는 거죠. 뇌 특정 부분을 손상당하면 그 기능이 수행이 안 됩니다. 오른쪽 팔다리 잘리면 수행하실 수 있습니까? 못하죠. 손가락 잘리면 수행할 수 있습니다. 기능에 손상을 입으면 그쪽 뇌가 그 부분 담당하는 부분을 잘 합니까? 못해. 중풍 걸리면 뇌 혈류장애에서 막혀가지고 신경세포 죽잖아요. 중풍 걸린 사람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회복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평생 동안. 그래서 어떤 기능이 망가지면 쉽게 회복이 잘 안 되고
뇌 부분이 특정 부분이 망가지면 그 기능을 상실할 수도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뇌가 정신을 담당하고 있다 없다? 담당하고 있는 거죠. 뇌가 우리야 정신과 육체를 관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편도체는 보상과 공포, 짝짓기 같은 사회기적 기능과 관련된 부분이고 두 분의 아몬드 같은 아몬드 모양의 신경 집합체 편도체는 해마를 자극하여서 환경을 둘러싼 여러 세부상을 기억하게 한다. 이 편도체가 망가져 있는데 이거 어떤 남을 괴롭히는 행위를 많이 하던 청소년들의 뇌를 변화했더니 그쪽 부분이 망가져 있더라. 이렇게 감정을 조절하고 공포 및 불안에 대한 학습, 기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겁이 많고 소심한 사람들은 다른 일보다 편도체가 예민하다. 편도체를 제거하면 이런 부분이 사라지게 됩니다. 기능이 낯가림을 느끼다. 어떤 원숭이 이 편도체 실험을 했는데 특정 원숭이들을 갖다 편도체를 제거한 채 이렇게 자연계에 풀어놨더니 사자를 보고도 오히려 덤비더라. 우리는 덤프트럭 같은 거 어떻게 피하면 그러죠. 이렇게 살죠. 근데 그 뛰어드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위험을 알고 그에 따라서 이성과 합리적으로 따라 피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오히려 그런 부분도 있더라. 근데 청소년들의 어떤 남을 막 괴롭히는 행동을 하는 애들이 편도체 부분이 상당히 쇠퇴했더라. 이게 MRI 찍어봤나 봐요. 그런 연구를 제가 봤습니다. 그것도 이제 구글 자료에서 봤고요. 편도체를 제거하면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됩니다. 낯가림을 느끼지 못하고 감정을 조절하고 공포 및 불안에 대한 학습과 기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공포의 감정이 만들어지는 것은 전두엽 피질이다. 어쨌든 이쪽 부분이 있어서 편도체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쪽 편도체와 더불어서 공포의 감정이 만들어지는 것은 전두엽 피질이고요. 아드레날린 분비, 우한, 심장박동이 증가, 이 행동 본능적으로 도망치기 위해서 위험을 느껴서 신체를 준비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뇌와 연결해 가지고 편도체가 있는데 편도체를 제거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죠. 의도적인 어떤 비정상적인 행동을 계속했을 때 편도체가 쇠퇴할 수 있습니까? 쇠퇴할 수 있습니다. 뇌 가소성을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다시 다음 동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